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상식을 뭔가 좀 똑똑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이 소식통이 좀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데일리로 너무 하면 좋아. 데일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일리로요. 데일리로.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나중에 참고해서 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러네요. 이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면 제가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네. 이거 궁금하던데 어. 한번 그거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것들. 그거 그래서 괜찮아. 제가 제 취향껏 입맛에 맞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어려운 거는 안 되고요. 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네. 받은 거 핫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다 저 잡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시면서 이거는 되나요? 이건 안 되나요? 그 지역 화폐 설명하셨던가요?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좋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거를 먼저 좀 소개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그 전에 이제 서식통 AS라고 해서 네. 애프터 서비스 요거 한번 해드려야죠. 해야죠. 네. 네, 예. 그 지난주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 후 수령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내가 120에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된다더라. 안 모르고 된다고? 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행안부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사간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방법과 아직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역에서 써야 지역에서 되니까. 써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사 간 지역에서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카드를 통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 그러네요. 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영수증 잔액 안내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써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나오면 굉장히 고맙지만 안 나오는 그런 좀 있어요. 점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기계상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정이.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에이스까지 또 해주셨어요. ES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는 건가요? 자, 오늘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계속 되는데요. 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거 전염병들의 음. 어떤 역사를 좀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조금 무겁고 양이 워낙에 방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무겁지 않게 쉽게 혹시 그리고 또 집에서 아이들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런 역사가 있었대 음. 정도로 일단 엄마 위신이 좀 올라가죠. 네 아니면 아이들이 듣고 그랬구나 하는 그렇죠.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은 없었어. 지금까지 이게 처음이야는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역사적에서 전염병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상황은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이야기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쉽게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예, 최대한 쉽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모르면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부처 핸섭. 부처 핸서. 자,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도대체 이 전염병 음.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일으켰던 역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저는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전염병이 생겨났던 네. 이런 거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전염병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정착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권사님은 혹시 농사 지어보셨나요? 저 상추 뭐 정도? 그러면은 부추 정도? 상추와 부추에는 요 동물들이 필요 없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죠? 소. 그렇죠, 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소 팔아서 아이들 그죠, 대학도 대학을 보내고 오골탑. 네, 이걸 제가 왜 할까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가축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전염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때는 사실 크게 이런 전염병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네. 농업 생활을 하면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가축의 오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시작이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로 한번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 로마요? 네. 로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혹시 뭐 네로 황제? 로마 그러면 아무래도 그죠 저기- 네로 황제. 네.
영화 그 로마의 휴일이 생각나요. 로마의 휴일. 아. 저는 좀 다른 영화가 떠오르는데 뭐예요? 검투사들이 검사, 나왔던. 글래디에이터. 그렇죠. 이 콜로시오. 어우, 야. 아니 왜 이렇게 여성분께서 이렇게 예, 과격한 그런 걸. 영화들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시죠? 슬쩍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세계사적 지식들이 좀 떠오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이 말 아실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얘기 좀 그렇죠. 듣죠. 네, 뭐 그 이제 그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한 문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이 세계적 교역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연결돼 있는 무역과 교역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했던 길이 발달이 되는데요. 혹시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어요? 띄었습니다. 예. 조금 늦어서 안 보이네요. 아, 요거 그런 시간차가 건가요? 있군요. 그 시간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요 그림이 아닐 그림까지? 텐데, 예. 네. 일단 이 그림으로 가시죠. 예.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실크로드 아시죠? 네. 비단길. 네. 아, 아, 그 그림은 좀 그 이따가. 길이군요. 예, 아, 그 네. 길이에요. 그 길이군요. 네, 그 길인데, 이게 문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뭐 문명만이 아니라 뭐 사람도 가야 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 뭐, 가고, 가축도 가고, 가축도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가면서 네. 세균과 전염병도 같이 갔던 거죠. 근데 네. 다 묻어 다니는 거군요. 네, 이 당시 교역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진 이때에 AD 165년 이 무렵에 전쟁을 마치고 복귀한 군인들로부터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 이 바로 안토니우스 병이라는 건데요. 안토니우스병? 네, 이 병에 걸린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병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병이 이제 천연두냐 뭐 혹은 홍역 정도로 이제 그 지금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워낙에 고대의 일이다 보니까 실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로마에 창궐해서 어쨌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병이 이제 그 생기고 나서 네.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천사가 죽음을 이제 몰고 온 천사라고 해서 그림이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 앞에 이렇게 성 안에 이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일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맞나요? 네, 요 그림 맞습니다. 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야기로만 그런 게 있었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 결과 이 전염병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나라의 근간이 돼야 되는 농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니까 네.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네. 그리고 이제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졌을 때 네. 비잔틴 제국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요건 또 뭔가요? 요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우리 권사님 흑사병 아시나요? 흑사병?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까맣게 죽는 거 뭐 그거 말하는 맞아요. 건가요? 패스트. 패스트. 흑사병 아, 같은 말인데요. 네. 이게 뭐 까말 흑 죽을 사 해가지고 흑사병 어. 이런 말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이 병이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시기는 바로 14세기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중세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인데 감염 경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가 네. 인간에게 옮겨서 쥐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쥐가 인간을 물었다기보다도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 몸속에 있던 벼룩이 인간을 또 물어서 네. 이렇게 림프절 같은 데에 그 감염균을 퍼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러웠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워낙에 그 공중 위생 개념이 맞아요. 부족했어요. 네. 사실은 비누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고가품이었고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손을 또 잘 안 씻어요. 뭐 지금이랑은 정말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수 시설이 부족해서요. 네. 오물 쓰레기가 그대로 맞아요. 노출이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걸 안 피해 다니려고, 밟으려고. 예. 피해 다니려고. 이 패스트균이 퍼지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었으니 그 결과는 어땠냐면요. 네.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3분의 1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WHO가 있었다면은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팬데믹보다 더 더 급한 무서운 거죠. 더 맞아요. 무서운 상황을 선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패스트균 역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육상무역을 하기 위해 뚫어놓은 이 비단길, 아까 그 실크로드, 요 교역로를 통해서 유럽에 전염병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중국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중국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몽골, 발원지가 이제 몽골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뭐 또 있나요? 다른 병들이 우리가 잘 아는 천연두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천연두. 해볼게요. 네.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비디오 테이프 재생하려고 하면은 네. 호랑이가 아이를 그렇죠. 물고 네. 뛰어가는 장면.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이 그림 이 그 다른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죠. 이 그림도 이제 천연두에 걸린 분들의 모습인데요. 네. 네. 자, 요
그 비디오 그림을 알면 최소 30대 중반. 이거요? 그렇죠. 그 그림 호환마마. 네네. 아 그거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게 그런가요? 네. 30대 중반. 아니 호환마마 뭐 몰라요. 그림이 지금 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왜 이제 그 한복을 입은 어떤 아이가 그렇죠. 얼굴에 이렇게 막 뭐가 생겨요.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게 바로 이제 마마. 우리나라에서는 마마라고 하는데 마마라고 했죠. 왜 마마라고 할까요? 그러게 왜 마마예요? 뭐 공주마마도 아니고.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공주 마마. 중전마마, 상간마마. 중전 마마 납시오 하시잖아요. 상간마마. 네. 그 마마라고 이름을 붙여줄 만큼 우리가 대우를 그렇게 잘해줄 테니까 제발 어서 가라. 가시옵소서. 빨리 가라. 그만큼 무서웠던 거. 그만큼 무서워. 왜냐면은 치사율이요. 어. 30%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에서 2% 정도면 네. 30%는 그냥 걸렸다 하면은 다. 정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다행히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흉터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또 이제 그 곰보 자국이라고 많았죠. 하나요? 네. 네. 사실 제 주변에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맞아요.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우리 어른들은 곰보 자국 있었던 있었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살아남으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요. 신대륙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아메리카요. 그렇죠. 아메리카? 맞습니다.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 혹시 아실까요? 네, 그렇죠. 이게 그쪽에 잉카 제국이라 아즈카 제국의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네. 당한 케이스입니다. 네. 바로 잉카 제국과 아즈텍 문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잉카 제국은 현재 이 페루 지역, 아즈텍 문명은 현재 멕시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까 권사님 우리가 뭘 키우면 전염병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가축. 가축들. 소, 말, 말, 네. 양, 네. 돼지. 이 포유류가 우리가 말하는 이 신대륙 아메리카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항체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병원균에 감염될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 스페인 군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퍼트린 전염병이 네. 인구 절반을 잃게 합니다. 이것도 굉장했었다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국이 망하는 길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2천만 명에 달했던 원주민 수가 16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참 무서워요. 그러고 보면 전염병이. 네, 그렇죠. 또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한 또 인지와 그런 백신 개발 이런 게 전혀 없었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또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었을까요? 혹시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을까요? 이것도 또 요즘에 요즘 이제 코로나 많이 이야기하면서 언급이 되고 이야기 있죠. 네, 했죠? 맞습니다. 스페인 독감은요, 사실 발원지가 스페인이 아니에요. 음. 그거 아세요? 스페인이 아닌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왜 이름을 냈어요? 붙여진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1918년에 처음 발생했는데요.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에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그 전사자보다 사실 더 이 많은 독감으로 거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발원지가 스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은요. 1차 대전 참전국이 스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그대로 보도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언론 통제를 그냥 통해서 이렇게, 이 병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감싸 안았는데 네. 스페인만이 이 병을 알리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참 많이 봤었죠. 맞습니다. 많이 네. 입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원인도 모른 채 이유도 그렇죠. 모른 채 돌아가신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이후로는 사실 예방 접종 등 공중 보건의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전염병을 이제 회피하고 음. 모르는 채 하고 했던 그 역사에서 이제는 조금씩 꾸준히 예방과 위생을 통해서 정복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의 역사로 바뀌어갔다고 해도 네.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역명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너무 이게 그 위화감을 준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지역명도 못 쓰게 이제 요새는 안 맞아요. 쓰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했다가. 이름을 붙였다가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지도랑 그림을 보면서 유튜브 급 들어왔어요. 누룽지 하고 있는데 누룽지 다 타버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궁금한데 어째서요? 서식통 최고예요. 아니 누룽지 어떡해요? 누룽지 이거 탄 거. 이제 우리 코너 중에 최고인데요. 아, 아,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여기다가 한번 물 살짝 또 부으시면은 탄만 느끼면서 네. 누룽지 태우는 서식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SNS에는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홈코노믹입니다. 홈코노믹. 이게 뭐예요? 홈코노믹이요.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예요. 집을 뜻하는 홈, 네.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네. 요거에 대한 합성어로 어. 여가나 소비 등 전반적인 이 문화생활, 경제생활을 네. 집에서 해결하려는 라이프 스타일. 이제 요즘에 많이 그렇게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19 사태가 네. 장기화로 되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장보기 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홈 트레이닝 줄여서 홈트. 홈트. 요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죠. 아. 기본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트, 땅크. 아. 그렇죠. 제가 땅? 그 부부들로 인해서 그래도 감량을 좀 했던. 아, 그러셨다면서요? 예. 제가 한 그렇군요. 6kg에서 8kg까지 뺐다가 저 권사님은 몰라요. 근데. 전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제가 요거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네. 땅크. 네, 아, 뭔지 몰라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그거 준비를 좀 괜찮겠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홈 그거 괜찮겠다. 어떤 이게 거? 우리 주부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홈트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뭐 있어요? 다섯 가지만 공유해 골라주세요. 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로 네, 제가 골라드릴게요. 요걸로 제가 한 8kg까지 뺐다가 오.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살이 붙고 있는 확진자가 되버렸습니 찐자가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홈코노믹이었고요. 네, 그리고요? 홈코노믹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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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택트 이것도 영어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왜 한국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불만이에요. 한국말로 다 바꾸지. 그래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접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택트. 어. 여기에 on이 붙습니다. 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접촉하지 않는 않다? 거야. 않는 그렇죠. 거예요? 접촉하지 않는다의 의미예요. 사실 이 홈코노믹에서부터 이어지는 느낌의 단어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전부터 사실 이 영어 단어는 존재했던 단어지만 우리 율맘님이 비대면 맞습니다. 오, 비대면. 네,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이라는 좋은 한국어가 있었네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 비대면 뭐 이런 거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나 신문 같은 거 그렇죠. 보면은 언택트라고 쓰면 거의 도대체 언택트를 이게 쓰죠. 뭔 뜻이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비대면 이렇게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비대면 언택트 산업 중심으로 삶의 모습이 재편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트위터 최고 경영자 우리 잭도시 사장님께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직원들이 원하면 사무실 근무가 필요한 일부 인력들을 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영구적으로. 네, 이제 안 나와도 된다. 니네가 원하면 집에서 해라. 그냥 해라. 네, 이렇게 밝혀서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언택트죠. 그렇습니다. 같아요. 비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이제는 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또 재편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요거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굉장히 뉴스나 뭐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제 단어인데 한 20만 명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내보냈다면서요. 물대포 차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루탄도 나오긴 했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요. 홍콩 국가보안법 안건 초안이 상정이 되면서 전 세계인의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냐? 홍콩 국가보안법. 이거 뭐예요, 도대체? 중국이 홍콩 의회가 아닌 중국 당국에서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고 밝혀서 홍콩과 중국,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 이렇게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어떤 건데요? 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중국 정부의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인물, 단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만 들어보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국가를 뭐 지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홍콩과 중국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콩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중국 내의 특별 행정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1997년까지 100년 동안 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97년 7월 달에 중국에 반환되었는데요. 네. 100년 동안 다른 체제에서 이제 지내왔으니까 홍콩과 중국을 위해서 일국 양제 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 송환법 시위를 비롯해서 두 체제에서 좀 비롯된 갈등,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사회주의와 그 홍콩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민주적인 모습이 갈등을 이제 일으키면서
이런 사회 곳곳에서 시위나 집회 양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발표하자마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그 중국에서는 이것은 중국 내부의 일이다. 외국에서는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묘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그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그 거리에 모여서 네. 집회를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뭐 몇 명 이상이 모이면 그 모임은 중지시킨다는 그 중국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 뭐죠? 우리 그 가스차 최루탄 네. 차도 가스차. 가스차. 그렇죠. 제가 최루가- 한참 최루가스니까. 예, 한참 많이 따라다녔던 그 가스차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지금 갈등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 때문에 또 네, 이제 맞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쪼록 좀 그 큰 더 이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지식이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막 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어. 여보 그거 알아? 뭐 왜 그렇죠. 천연두가 왜 마만지 알아? 아, 그렇죠. 하면서 네. 그러면서 마마 그렇죠. 어서 가시옵소서. 그렇죠. 네. 이런 뜻이었다. 요런 거 정도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온다는 게 뭔 말인지는 알아? 도대체 그렇죠. 뭔지 알아? 그런 그냥 거. 당신과 나랑도 언택트해야 그렇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하면서 네. 그게 어, 뭔지하면 비대면이야 막 이러면서 자, 매주 월요일마다 지식이 한 뼘 한 뼘 자라가고요. 한 손에는 정보를, 한 손에는 성경을 네. 드는 시간. 안녕하세요. 누룽지 살렸답니다. 다행이다. 살리셨어요? 누룽지 심폐소생 성공했어요. 네. 탐부위 제거했습니다. 아. 이거 또 더 맛있겠네요. 요걸 또 가능하시군요. 네. 이 코너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안녕하세요 서식통을 통해 가지고요. 새로운 정보들 또 유익한 정보들